네. 3.2% 차이. 자, 고양 갑의 심상정 지역구였죠. 고양 갑은. 근데 지금 출구조사에서 두 명만 이름이 보이네. 김성회 47.8, 국힘의 한창섭 35.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에 3위를 입력을 해놨네. 어쨌든 심상정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최민희 의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당이 네, 2016년 총선에서 네. 제3당이 되었을 때 정의당의 몰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이제 보통은 정상 제가 생각할 때 정상이라면 네, 정의당이 뚜렷한 노동 가치와 노동 복지와 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네. 그 지평을 넓혀야 되고 음, 사실은 무상 시리즈를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면서 우리의 복지 영역이 넓혀졌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정의당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네, 민주당 이중되냐 국힘 이중되냐 이 논란에 휩싸여서 차별화시키려고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갑자기 페미니스트 정당처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네.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진보의 가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네. 그 이제 더 이상 정의당으로는 진보의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지킬 수 없다. 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네. 굉장히 씁쓸하게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 보면 녹색정의당이 예상 의석수 출구조사 결과에 보면은 0석입니다. 아. 의석수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비례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이 이제 정권 심판이 핵심이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정의당, 이게 녹색 정의당이 되기 전에 정의당의 지난 총선과 대선과 이런 정치적 행위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주적하고 안 싸우고 자꾸 이쪽하고 싸우려고 하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누적된.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녹색 정의당이 0석을 만약에 받는다면 조국 혁신당이 12 내지 14석을 받는 거랑 너무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조국 그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네. 제가 시간만 나면 그 연설을 듣습니다. 네, 네. 그런데 쇄빙선이 되겠다. 음. 윤석열 정권 심판의 쇄빙선이 되겠다. 네. 정의당이 그 역할을 했어야죠. 자, 그럼 지역구에서 이제 직접 뛰셨으니까 네. 조국 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비례 지지 열기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어떤 흐름으로 이게 다가왔습니까? 아니 저는 당장 다가오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 끝나고 제가 계속 인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가 없어요. 다 찍어드렸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비밀 투표인데요. 그러면 찍었어요. 그러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와서 얘기지만 13과 19에서 네. 거의 비슷한 원래는 19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구조사 보니까 둘 다 비슷해요. 12석에서 14석.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 지지자예요. 당원은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조국이 측은지심도 있고 너무 억울하다. 무슨 애들 그 입시 문제 가지고 이러냐. 보수 쪽에는 더한 사람도 많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측은지심이 있어서 굴을 찍겠다고 들어갔는데 네. 막상 찍는데 손이 떨려서 3번을 찍고 있더래요. 오늘 그런 분들 되게 그런 많았어요. 분들 많을 것 같더라고 진짜. 사실은 아니 왜냐면 이 흐름을 보니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 조국 혁신당은 잘될 충분히 것 없겠네. 왜냐면 목표가 10석이었잖아요. 근데 10석 넘을 것 같다. 예. 근데 민주당이 좀 딸릴 것 같으니까 예. 비례해서 이렇게 좀 해주자 이렇게. 손이 떨리더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13을 찍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사실은 저도 똑같잖아요. 네. 조국 대표 네. 장관에 대한 측은지심이 네. 너무 크잖아요. 근데 네. 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도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죽을 뻔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제가 아주 두 정당을 절묘하게 비례를 나눠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출구조사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예. 이게 집단 지성에 의해서 네. 적절하게 이렇게 해줄 거다.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비례해서 많게는 30%까지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절묘하게 양쪽으로 나눠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한번 네, 해보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어요. 아, 제가 그렇구나.
그 처음에는 1919 하겠다는 분이 네. 거의 우리 지역에서 3대2 음. 그래서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요. 10석 이하로 떨어질까 봐. 네. 근데 음. 막상 선거 끝나고 사전 투표 끝나고는 거의 반반 정도. 자, 그런데 이제 녹색 정의당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어떨까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네. 그 사실 녹색 정의당이나 심상정 대표보다는 여기서 민주당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친노예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치를 하게 됐고, 음. 근데 저와 노무현 대통령이 일치하는 정신은 언론 개혁이었어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하고자 하는 건 검찰 개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좀 철진한 기준으로 하자면 일반 민주주의적 과제예요. 네. 그런데 민주정부가 늘 걸려서 넘어진 건 뭐였냐면 사회경제적 과제에서 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라든가 다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음. 이제는 그런 사회 경제 개혁에 대한 확실한 비전 음. 그런 거를 제시해야지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진보 의석이 적은 진보 정당이 할 시기는 지났다 대한민국이. 아. 그래서 그냥 그 심상정 대표가 이번에 네.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이번 무대에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의 의미보다는 민주당이 우리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놔야 되냐 네. 이런 각성의 계기여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